자, 여기 아주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을 딱 꿰뚫는 말입니다. 바로 천하수안, 망전필위입니다. 여기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천하가 아무리 평화로워도 전쟁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와, 정말 강력하고 직설적인 경고죠? 잠시 이 문장이 주는 무게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일수록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비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옛날 책에나 나오는 그런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바로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에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로 턱하니 비석에 새겨져 있는 문구입니다. 국가 안보의 심장부에 아예 물리적으로 새겨 넣은 경고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중요한 말을 돌에 새겼을까요? 그건 단순히 기록을 남기겠다는 걸 넘어서요. 세대를 거듭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전해야만 하는 교훈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돌에 새긴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고 영원한 진리라는 선언 같은 거죠.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이게 마냥 평화로운 시간의 연속이었던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그에 대한 응전, 말하자면 전쟁의 역사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요, 바로 이런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갔느냐에 따라 결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도전과 생존의 사이클을 가장 극적으로, 정말 온몸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 한민족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 그 기나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한때 우리는 저 광활한 만주벌판을 달리던 기마민족, 바로 고구려와 발해의 후예였죠. 하지만 이 대륙 국가들이 역사의 뒤암길로 사라지면서 우리의 활동 무대는 아쉽게도 이 한반도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 후로 신라, 고려, 그리고 조선은 각각 1000년에 가까운 통일 왕조를 이루면서 이 한반도에서 그 역사를 이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니, 저렇게 거대한 초강대국 바로 옆에 붙어서 어떻게 이 반도의 왕조들은 1000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요, 당시의 국제 질서를 이해하는 데에 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를 지배하던 국제 질서, 그게 바로 팍스 시니카였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의 패권 아래에서 유지되던 상대적인 평화의 시기였죠. 당연히 모든 주변국은 이 질서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당시의 생존 전략이 마치 한 판의 체스 게임처럼 보이는데요.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패권 국가는 국제 질서라는 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킹 같은 존재였어요. 이때의 주변 국가가 살아남는 최고의 전략은 무모하게 킹한테 정면으로 덤비는 게 아니었죠. 오히려 킹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퀸처럼 전략적 넘버2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현명한 방법이죠?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라 실제 역사가 이걸 증명합니다. 중국은 고구려의 막강한 힘을 두려워했고요. 통일신라 역시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고려는 아예 부마국, 즉 사위의 나라가 돼서 중요한 동맹으로 인정받았고, 명나라는요, 조선을 구하려고 자기 나라의 운명까지 걸고 전쟁에 뛰어들 정도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결코 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질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먼 과거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제 시선을 현대로 한번 싹 돌려서요. 과거와 현재의 이 놀라운 평행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패권의 중심도 이동했습니다.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팍스 시니카의 시대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로 말이죠. 질서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패권 질서 속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 정말 격동 그 자체였죠. 일제의 국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냉전의 최전선에서 끔찍한 전쟁의 폐허가 되었고, 국토는 반으로 뚝 잘렸습니다. 하지만요, 바로 그 잿더미 속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패권 질서의 핵심축, 린치핀으로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부활을 단순히 한강의 기적이라는 한마디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건 강대국 정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번영하는지를 이미 우리 몸에 체득하고 있었던 우리 민족의 그 오랜 역사적 경험이 현대에 다시 나타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과거의 생선 전략과 지금의 성공 사이에 아주 뚜렷한 평행선이 보이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외부의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해 왔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 그 궁극적인 경고는요, 외부가 아니라 바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은 과연 뭘까요? 혹시 저 거대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외환, 즉 외부에서 오는 위협이 아니라 내우, 바로 우리 내부의 문제라는 겁니다. 수천 년 역사의 교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끝없는 내부 분열에 휩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외부의 그 어떤 위협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고 이 분석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인 맥락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정말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최종적인 메시지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맨 처음 봤던 이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천하수안 망전필위,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시대를 초월한 교훈이죠. 평화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기를 잊지 않는 그 서슬퍼른 경계심을 통해서만 지켜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 옆에 놓인 역사적 선택은 아주 명확합니다. 패권 질서 속에서 현명하게 번영하는 전략적 넘버2가 될 것이냐, 아니면 힘센 강대국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냐. 그리고 이 선택의 방향은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망각에 맞서 기억을 지키려는 우리 내부의 전쟁에서 결정될 겁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과연 국방부의 그 비석처럼 이 교훈을 우리 각자의 가슴에 정말 깊이 새기고 있는 걸까요?